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스 유니버스 4대장을 싹 저희가 사귀다 보니까 지역 아가씨들이 서로 자기 귀에 없을까봐 쫓아온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연가스 아가씨 카타르입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 아가씨 카타르가 왔습니다. 이탈리아도 왔다 가고, 내가 했지만 해놓고 현타 온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왔다 가고, 뭐 이게 일주일 아니에요. 거의 이틀 간격으로 지금 번호표를 뽑아놓고 계속 오고 있어. 계속해서 특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얘네도 정말 돈보따리를 싸들고 왔거든요. 관련해서 뉴스 정리를 좀 하고요. 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1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타밈 카타르 국왕이 정상 간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카타르 국왕의 특사가 방문을 했는데요. 야, 전화 통화됐어. 내가 이거 시간 약속할 테니까 너 특사 빨리 준비해서 가. 보따리 많이 챙겨야 된다. 이래서 보낸 거죠. 진짜 그거네. 국왕이 내가 직접 약속 잡아놨고 일단 가면 된다. 이렇게. 예. 자, 이 대통령은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국산 및 방산, 투자,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언제부턴가 방산이 빠지질 않아요. 절대 안 빠지지. 오는 애들이 다 방산인데 방산인 게 단순하게 무기를 사겠다가 아니라 기술을 배워서 현지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하고 땡깡을 놓는 거예요. 자꾸 체인점을 내달라는 거야. 프랜차이즈. 근데 이 본점 아니면 이 손맛이 안 난다고. 똑같이 재료를 줘도 니들은 이 맛을 못 낸다고 해도 그래도 옆집에도 줬으면 우리도 프랜차이즈 줘야죠. 라고 하면서 본사 직원들 파견해주면 되잖아요. 뭐 본사는 직원이 넘쳐나니 우리도 일은 해야지 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핵심 분야 안에 방산이 들어가 있다. 이 분야를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사 좀 센스가 없네. 아니 사진을 보니까 빨간색 이걸 메고 왔어. 넥타이를. 센스가 없어.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천연가스 아가씨한테 가서 처맞겠는데? 너 이 새끼 너 의상을 눈치 없이 괜찮아요. 우리 대통령은 빨간색도 파란색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방사는 니네가 요구하는 사안인 거고 사실상 제일 필요한 건 에너지 관련 협력이에요. 이 에너지 관련 협력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심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카타르예요. 그래서 카타르산 천연가스들을 거의 30% 정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자꾸 미국 놈은 알래스카 거 뺏어 쓰라 그러고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빼준다 그러고 호주도 와서 좀 갖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앞으로 우리도 가스 장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이 신흥 가스 생산하고 있는 모잠비크나 이런 국가들은 전부 다 이걸 갖다 한국에 팔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잠비크 같은 데는 와서 직접 갖고 퍼가셔도 가주시- 예. 되는데. 퍼가시면 거의 공짜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럼 걔네들이 왜 한국에 이걸 팔고 싶냐는 거예요. 한국이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즉 가스를 팔아서 우리한테 뭘 갖고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내어 놓을 게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거 팔아서 달러로 해갖고 주려고 하면 돈도 복잡하고 쓸 때도 많으니까 가스로만 갖고 가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그냥 천년 만년 저희가 가스 나오는 동안은 최저가로 드릴게요. 이러고 들이미는 국가들이 수두룩복적하다는 거야. 근데 무슨 200조 원을 들여갖고 알래스카에서 관을 뽑아다가 갖다 쓰겠어. 그것도 10년 걸려가지고. 이럴 걸 대왕고래는 왜 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도양거에서 가스 나오면 그게 일반적인 다른 산유국에서 나온 것보다 생산 원가가 4배가 높대요. 나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캔다고 돈 처발랐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1200억인지 1300억인지. 그래서 혹시라도 카타르는 지금 지네가 공급하고 있는 전체적인 물량이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 써주시기만 하면 대신에 저희가
깔끔하게 한국을 위해서 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LNG 운반선 관련된 일종의 수주를 우리한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예. 이미 최근 3년간에 그 카타르에 31조 원의 선박 수주를 했습니다. 네. 카타르가.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카타르가 2020년도부터 지네가 이제 가스를 더 많이 팔아보겠다고 앞으로 우리는 배달 영업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중국집에서 이제 그 짜장면만 만들어서 매장 판매를 했는데 배달 사업을 하겠다고 배를 100척을 만들겠다고 100척에서 120척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배값으로 한 20조 원에서 23조 원 정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면 지금은 여러분 기억 못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조선 물량들이 없어갖고 조선소가 다 놀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은 카타르의 이 100척에다가 사활을 걸었죠. 그래서 막 문재인 대통령 특사 보내요. 그래갖고 그거 우리가 따온다. 해갖고 들어오기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니네들 거부터 만들어서 조기 납품해줄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카타르가 야 한국 너무 비싸 니네들 중국은 30% 할인해준대. 그럼 중국 거 사. 그래서 중국 걸 사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 거를 한 600억 하나당 600억 아끼려고 한 척당 600억 아끼려고 한 20척 정도로 중국에다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카타르가 완전히 가스 사업에서 망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중국 애들이 이 LNG선을 만드는데 이 대형 LNG선을 만들 때마다 엔진 결함이 생겨가지고 바다 위에서 서버리는 거야. 이게 이 3,000톤급 이런 3만 톤급 이런 그 거대한 탱크로리가 바다에서 서버리면요, 그건 견인도 못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넣고 고쳐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고칠 능력이 지가 만든 엔진인 건데 지들이 바다에서 그걸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폐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거고. 근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LNG선이라든지 우리가 왜 상선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고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배들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나 하게 되면 다음에 할증이 붙여.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은 상선을 총 포함해가지고 이 사고가 나는 확률, 충돌 사고 이런 거 막 포함해서요. 네. 3%입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 중국 배들이 일으킨 사고율은 37%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할증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제는 가스를 하나 보낼 때마다 운임료에 들어가는 이 할증료, 보험료 때문에 이게 원가보다 배값을 뛰어넘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엔진을 썼다 그러면 할증이 더 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해외에서 중국에다가 발주하는 아직도 이제 LNG 싸게 발주하는 업체들도 옵션을 다 한국 엔진을 써달라고 옵션을 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콜드 스팟이라 그래갖고 얘네는 자꾸 새. 그러니까 가스가 샌단 말이에요. 싣고 가는데. 이거 세버리면 끝장나. 이거 세면은 그냥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 근데 이제 이게 기화되는 정도가 한 2%, 3% 정도 기화가 되면 뭐 그거는 자연현상이다 하고 지나가는데 중국 배는요. 이게 10%가 넘게 기화가 되는 과정 중에 배가 땡땡 얼어가지고 기관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영하 270도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씩 하고 새갈 때는 기체로 새나가니까 그죠. 영향을 안 미치죠.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게 분수 뿜어나가는 게 푹푹푹 뿜어나가다 보니까 배가 땡땡 얼어갖고 전기계통이나 유압계통이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땡땡 얼어붙인 채로 서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배 버려야 돼. 우리나라는 자연 기화율이 0.07에서 0.08호인데 네. 그렇죠. 중국은 0.15.
0.25.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가 20배 정도? 2배. 2배가 넘죠? 2배. 아, 네. 20배 아니에요? 0.075니까? 아무튼, 그러네. 20배가 20배네? 20배가 넘게 가스가 잘 새는 거야, 오. 중국 배는. 그리고 중국 배는요, 이게 새는 가스를 회수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한국 LNG선에는 새는 가스를 회수를 해갖고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유, 백석을 비싼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비싼 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2028년도까지 LNG 물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기 준수율도 한국은 99% 이상인데 우리는 다 맞춰요, 그냥. 중국은 7, 80% 정도고 재작업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 미만인데 중국은 20에서 30% 재작업하고요. 우리나라 선박 수명도 25에서 30년인데 중국은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세요? 중국 많이 고급화됐다며. 그럼 못 쓰겠구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된 게 이 정도 아닙니까? 된 게 그나마 된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2020년대부터 한 4, 5년 동안 중국이 전 세계의 이 저가 선박들, 아까 이런 그 가스 운반선이나 일반 화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주를 해서 전체적인 수주량이 우리나라를 넘어서면서 조선 1위가 됐어요. 문제는 4, 5년 만에 선주들을 다 파산을 시켜버린 거야. 심지어 보험사까지도 파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브라보.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배를 팔기 위해서는 중국 보험에서 손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보통 회사들이 보험을 넣으면 이걸 재보험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큰 보험사에다가 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렇죠. 재보험비 로이드 같은 데가 그런 걸 하는데 중국 거는 안 받는 거야 지금. 중국 거, 야, 니들은 어떻게 가입하고 싶어? 그럼 니들 보험료가 한 2-3배 되는데 그래도 할래? 네. 아까 말씀드린 기화율 2배네요. 2배에서 3배. 정도 이제 우리나라 더 좋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는 0.02 센다 그러면 0.07, 0.7 센다 그러면 그 이하로 세. 그치? 맞아. 우리는 겸손해. 우린 겸손해서 0.07은 정말 2배, 3배 셀 위험성 내지는 시험에서 최악일 때 나오는 건데 중국 배는 0.2 센다 그러 1호 센다고 치면 이건 그냥 1.5 센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보험이 정말 중요한 게 보험 가입하지 않고 움직이는 배들을 우리가 그림자 선단이라고 얘기하고 유령 선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이란처럼 움직이는 애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거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전혀 할 수 없는 나라들의 배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그래서 항상 제재를 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적으로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산유국들 제재 가할 때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 불가를 반드시 넣습니다. 예. 그러는 순간 실제적인 재정 부담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운반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배를 한국 배로 바꿔야만 보험료가 정상화가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 한국 배로 바꿨어요. 보험 가입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할증 붙은 거 정상적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카타르 입장에서도 어디 이제 한국한테 미안한 게 있잖아. 왜냐면 그때 우리가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2020년도에. 왜냐면 우리랑 얘기 다 하고 다 그러면서 해놓고 갑자기 중국한테. 가스 계약량까지 늘려줬는데 중국한테 넘겨버린 개양아치란 말이야. 양아치들이 많네. 근데 사실 그 당시 2018년부터 중국이 세계의 LNG 선 수주를 거의 휩쓸었어요. 3분의 1 깎아주니까. 무슨, 이게 배가 장난감도 아니고 음식물도 아니고, 어차피 공학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물리적으로 3분의 1을 어떻게 깎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거의 대부분 국영 기업이고 중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야, 이거 받고 다 계약해. 밀어내기로 갔다가 그냥, 우리 달러 바꾸기 한다 생각하고, 보조금으로 밀어붙여갖고 이걸 했는데, 문제는 품질이 나와야지 그나마
그나마 선주들이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카타르는 처음에는 한국한테 안 되니까 일본도 가봤어. 싱가포르도 가봤어. 어머, 일본. 다른 데 다 가본 거지. 어머, 일본 그 배요. 응. 수에즈 운하 그 막았던 그 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배들의 그 가장 LNG 선박이 멤브레인 방식이라 그래갖고 일단 기존에 그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냉매들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액화 석유가스를 보장하는 건데 일본은 30년 전에 쓰던 탱크롤리 동그란 탱크롤리를 배 안에 박아놓고 쓰는 방식 말고 멤브레인 방식을 지금도 안 만들어요. 하도 왜냐면 사고가 나니까. 일본은 장인 정신. 그렇지. 그렇지. 응. 아직도 도장을 쓰는 나라고 그렇지. 아이패드에도 도장을 찍는 나라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이제 결국은 한국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도 이제 양심에 찔린 거지. 옛날에 한 짓이 있는데 그래. 전화 안 받아주면 어쩌냐. 전화가 되니까 급하게 온 거죠. 어머 오빠 나 잊었어? 나 가스 아가씨. 죄송한데 저 처음 뵙는데요. 그 오빠 아니야? 뭐 이런 거지. 왜냐면 국왕은 평생 해먹었기 때문에 지들은 안 잊었을. 사람이 바뀌면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이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2028년까지는 물량 안 돼요. 그때 이후에 도급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밀어낸 왜? 어차피 LNG 운반선 해봐야 별로 안 남아. 근데 미국군함 고쳐주고, 잠수함 만들어주고, 쇠빙선 만들고, 단가가 얼마나 비싼데? 10배야, 10배. LNG 운반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와갖고 그냥 중국 가서 하세요. 우리 엔진 하다가 하면 그래도 멈추진 않겠지. 이래가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근데 거죠. 중국 건 많이 멈춰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이제. 사고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그 LNG 선박들은 몇몇 항구에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LNG를 하역하거나 실는 과정 중에 얼어붙어갖고 항구에서 그 도크를 그러니까 그게 주유소 꼭지인데 거기서 배가 멈춰버리니까 거기서 막 보름 한 달씩 버티면서 하역 작업이나 상차 작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중국 배는 들어오지 마! 지금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중국은 LNG 선박 이쪽 세계에서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심지어 거죠. 중고 가격도 한국은 5년 쓰고 나면은 7, 80% 받는데 중국은 반으로 깎입니다. 중고도 못 파는 거야, 중국 거는. 진짜 급하지 않은 이상 중국 걸 왜 사겠어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거 뭐 아껴가지고 쉽게 말하면 20조 중에 6조를 아끼겠다고 중국을 선택을 했다가 일단 6조 들인 거 다 날렸고 초기 물량 나간 거 다 날렸고 새로 배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지금 볼 게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갖고 어떻게든 지금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타르가 아랍에미레이트 보고 또 눈이 뿅 튀어나온 거야.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AI 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니 돈이라고 하면 우리도 안 꿀리는데. 아니지. 사실 카타르가 제일 부자 나라야.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전체적으로 카타르가 더 부자야. 돈이 많은 나라기도 한데 돈이라면 우리도 있는데 아니 이 추세되면 우리는 가스 팔다 계속 이 모양인데 아니 아랍에미레이트는 떼부자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저희도 그쪽 그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런 AI 산업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지금 또. 근데 그러려면 예전에 잘했어야지. 우리 기억력 좋아. 불과 5, 6년 전에 니들이 우리 뒤통수 친 거를 난 방송하다가도 기억하고 있어, 그때. 카타르 관련된, 조선 관련된 얘기 하다가.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디테일은 약한데 이런 거는 기억력이 좋아, 세호가. 왜냐면 틀린 거거든. 응. 내가 얘기해가지고 틀린 거거든. 난 그때 우리가 수주한다. 100% 딴다 그랬는데 못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시티도 한국에 가서 지어주시고 AI 센터도 해주시고 헬스케어도 해주시고 태양광 발전도 다 해주세요. 이걸 다 보따리로 들고 온 거야. 그러면 그거 아니야, 거의?
돈 보따리만 들고 와가지고 저희 산업 생태계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카나다도 지금 그런 입장이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여기 와 카타르. 있는 카타르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돈주머니는 또 카타르가 또 제일 큰 걸 차고 있거든. 그렇죠. 돈은 야, 제일 많고. 그러게. 네. 아, 이 아가씨, 가스 아가씨가 어떻게 대접을 해가지고 또 편집을 해야 되나? 가스 아가씨입니다. 다이아몬드 주렁주렁 달고 가스 아가씨입니다. 네. 아무튼, 2023년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을 했다고 하는데, 2023년이면 누가 계약했겠어요? 23년이면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계약한 거잖아. 그때 계약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약속한 거 우리 다 못 해줘요. 네. 그때랑 달라. 그때랑 그것도. 달라,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카타르가 이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될 수 있는 바로 옆집에 아가씨가 있잖아. 두바이 초콜릿 아가씨가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두쫑크 아가씨입니다. 네. 두쫑꾸 아가씨보다는 훨씬 더 지참금을 많이 갖고 와야 사랑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이게 돈이 부는데, 또 카타르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현금 자산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줘요. 왜냐면 이 양반은 빼박이 어디 딴 데 기댈 데가 없어, 카타르는 지금. 아, 왜냐면 이 가스 수입이 지금 있는 전체 카타르 국부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배 없어서 가스 못 팔면 카타르는 바로 옛날 유목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화석연료 100년 안에 없어진다 그랬잖아. 어디서 세계 최대 가스전이 계속 나와 지금. 막 사우디 앞바다에서 나오고 아프리카 뒷바다에서 나오고 하마터면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사우디보다 더 큰 게 나올 뻔했었잖아. 더군다나 시베리아 저 알래스카는 아직 캐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스 생산과 이 판매에 대한 그 헤게모니 전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 되면은 박근혜가 얘기했던 청년들 다 어디 갔냐고, 중동에 다 일하러 갔다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멀리서 안 하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직접 안 가고. 더운데 거기까지 가갖고 막 40대 50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우디 가갖고 도로 지어주고 무슨 토목공사 하는데 현장 인건비로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갈 사람 있겠어요? 저기요. 가스 아가씨와 두쫑크 아가씨가 요구한 건 그런 거는 그렇지. 그런 거는 어차피 저기 아시안 노동자들이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다 하는 거고, 파키스탄에 방글라데시 애들 인도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네. 다 하는 거고, 여기는 최첨단 산업 구조 자체를,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 구조를 한국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내용물을 꽉꽉 다 채워가 달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그래서 이미 이제 엊그제 그래서 나는 먼저 선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온 것 같아. 빨리 사업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250조 돈 보따리 풀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훈식이 형이라고 그렇지. 했잖아. AI에 150조, 방산에 100조, 플러스 알파는 무제한 이렇게 푼다고 하고 있는데, 카타르가 또 나타나갖고, 내가 돈 더 풀 테니까, 우리도 쟤네들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어차피 한 배 타고 갈 건데, 먼저 아랍에미리트 좀 해주고, 남는 인력들 빼서 카타르도 좀 해주면서, 이동거리 뭔데, 둘 다, 해줄 수 있게끔 스케줄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더블 데이트라고 하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빠, 나 만나러 온 거야? 아니면 두쫑크 아가씨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너는 돈가스 사주는데 저기 가스 아가씨는 스테이크 사준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는 여기랑 데이트하고 저녁 때는 여기랑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면, 와, 중동에서 나는 돈은 다 우리 것 같은데요, 지금?
오, 대박이네요. 아.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다각도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그렇죠.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같이 벌어서 당당하게 우리 몫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그쪽에 인력도 없겠구나. 한국의 인력과 기술이 들어가고 그쪽에 자본을 활용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산업 생태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해주면 다른 데 안 해준다 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다 해주면 돼요. 우리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이 오빠 능력자 있어요? 다 해줄 능력이 돼. 몇 집 살림을 하는 거. 그럼. 아, 잠깐만. 참, 우리가 아유, 귀여워. 이 비유에 우리가 편승을 했네. 근데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 게다가 중동에서는 일부 다처제니까 이거 이해한다고, 솔직히. 니들의 문화야. 니들의 문화.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야, 다 해줄 수 있어. 방점을 여기서 문 하나가 이렇게 아이고. 거기 일부 다쳐되네. 질투 안 하겠네. 아이고. 질투 아이고야. 안 해. 사이좋게 다 지내. 원래 그 아랍권에서는 네 번째까지는 정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근데 네 번째를 이집트가 하려고 할지, 아. 예? 뭐 이라크가 하려고 할지. 그럼 이라크도 막 덤벼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관련해서 아이고야. 잘하면 이제 중동 전역이 다 우리 집. 다 우리 집. 네, 다 우리 집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머릿속으로 상상했더니 아, 아찔하네요. 흐뭇해. 예. 난 체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지만, 정말 흐뭇한 상상이었습니다. 아유, 연꽃 정일 무슨 드라마를 보시기에. 네. 고고한 연꽃 정일이 물들었어요. 예.